자, 취업 관련 뉴스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참 속상한 취업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죠.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하소연할 때도 없고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정말 직구를, 그것도 그냥 직구가 아니라 돌직구를 날려주는 시간입니다. 바로 취업 돌직구 시간이죠. 네, 시원하게 직원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셔요. 그러니까요. 애나골의 소통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정경호 대표님은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어디다 그렇게 직구를 남발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바쁘십니까?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한 군데만 던지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박사 정도 하고 일하고 또 일정이 이상하게 스케줄이 잘 안 맞아서 저도 오랜만에 뵙고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얼굴 살도 쫙 빠지시고 헤어스타일도 이게 되게 젊게 바뀌셨어요. 그러게요. 네. 스타일 바꾸셨네요. 네, 좀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예. 신입사원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뭘까?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업들이 신입사원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펙이 파괴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중에서 뭔가 중요하게 본다면 직무 경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턴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 아르바이트 경험, 경력 위주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신입사원이니까 기업들이 볼 때는 일단은 어떤 태도, 태도. 기본적인 것들, 인성이라고 네, 하죠. 하고자 하는 그런 거 네. 그런 게 없으면 원래 이제 후배들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지 선배들이 예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야, 이거 짜고 하는 것도 아닌데 두 분이 정확하게 1, 2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높게 봤던 부분들이 이제 경험, 직무 혹은 이제 그 사람의 경력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직무 적합성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이제 1위로 뽑혔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성이나 태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요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스펙들 8대 스펙이다, 9대 스펙이다 얘기하는데 점점점 이제 가중화되는 것들이 와서 과연 입사를 해서 바로 처음부터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경력상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초월한 또 하나의 스펙이 지금 경력이다. 경력.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또 하나의 스펙이 경력이다 이런 얘기 소개해 주셨고 네. 올드루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요. 경력과 경험을 보는 어떤 현상 지금 어느 정도예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입사를 할 당시에 신입사원들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차별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진짜 상향 평준화돼서 네. 그래서 그것의 우월적인 요소로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스펙이라고 하는 토익 같은 경우도 930, 또 네. 한자 능력도 2급,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1급, 그리고 해외 연수까지. 그리고 취업 준비도 굉장히 잘했던 스펙이 어느 정도 됐던, 물론 여자였고 나이는 한 28이었는데 면접장에서 좌절했던 경우가 경력난이 비어있으니까 도대체 학교에서 공부한 거 빼고 본인이 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질문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무경험 실업자 수가 20, 30대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서 아마 경험치가 전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사 전형에 있어서 면접장에 갔을 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업 면접에서 요즘 경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우리 방송 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방송진 생방송이 이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즉시 투입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기업에서 어느 정도로 이 경력을 중요시합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때문이겠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바로 성과를 내겠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직무적인 부분에서 교육 시간이라든가 교육 투자 비용을 좀 세이브시키고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 직무에 써먹기 위해서 경력상 그래서 입사 합격 요소로 보기엔 놀랍게도 작년 말에 취업 관련된 포털 업체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기업 채용 당첨자 592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놀랍게도 입사 합격 요소의 첫 번째로 지원자의 경력상 그래서 57.8% 이렇게 뽑았고요. 자기소개서가 27.7% 그래서 자소서를 통해서 이제 그 친구의 어떤 그동안의 이제 행적들 그리고 인성들 보겠다라는 거죠. 전공 학력이 25% 놀랍게도 이제 학벌은 출신 학교는 한 15%밖에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네. 또 면접 시에도 채용 당락하는 게 놀랍게도 첫 번째가 이제 경험, 그래서 48.3%, 지원자 인생이래. 어때 인생이나 인성이나 비슷한 말이죠. 네. 인성을 47.6% 이렇게 보겠다. 그리고 첫인상이 36.5%. 아이고, 전공과 참. 학력은 거의 그래서 면접에서도 경험과 인성과 첫인상이 절대적인 요소였다라는 거죠. 참
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야 도대체 정말 뭐 어느 하나 이제 빠질 수 없는 진짜. 그래서 이게 취업 난이 너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참 네.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그 피로도나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인상이 참 이것도 중요하네요. 첫인상도. 아니, 소개팅 할 때도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뭐든지 어떤 첫 느낌 이런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드립니다. 경력. 아니,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도대체 어떤 경력을 그렇게 많이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위 자체나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아니면 뭐 중하 정도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상급까지 원하는 건 안 돼. 근데 중하 정도도 안 돼. 하급도 안 된다라는 직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역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예. 일종의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선호하는 뭐 경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아르바이트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취업 뭐 컨설턴트한테 막 적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보편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알바라든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바로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어떤 뭐 기업체에서 혹은 뭐 세크리터리 비서 역할, 매니저 역할, 혹은 뭐 세일즈 업무 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판매를 했었다. 네. 근데 실적을 내가 이만큼 냈었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훌륭한 경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케팅 업무 같은 경우에도 뭐 스피치와 토론 관련돼서 학원에서 뭐 이러이러한 면에서 강의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선호하는 경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제한시키지 말고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에 자신이 했던 알바 경험들, 심지어 저는 동아리까지 연결고리를 좀 찾아서 그러니까 저는 뭐 글쎄요 이거를 지금 너무 오래된 얘기라 연결시킬 수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아리에서 영국 동아리 했던 부분은 취업 입사 당시에 면접장에서 연결을 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꼭 한정을 지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좀 다 열어놓고 거기서 자기가 취업해서 직무에 맞게끔 이런 것도 개인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저번에 그렇군요. 어떤 분은 저기 비행기에서 외국인이랑 대화한 것도 그렇죠. 그것도 경력으로 경험으로. 넣었잖아요. 네. 경험으로. 예. 저 일치월장이라는 코너에서 네, 맞아요. 또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하나 허투루 버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력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좀 갖췄기를 바라는 걸 텐데 그 능력이 뭘까요? 대표적인 건 두 가지겠죠. 네. 뭐 전문성하고 이제 대응관계 능력. 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태도와 자세, 외국어 능력 뭐 이런 것보다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일을 얼마만큼 이 친구가 할 수 있을까 그 전문성과 이제 대인관계로서 이제 팀워크.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사실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팀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팀에 대한 부분에서 팀 내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워낙 중요해지죠. 이 두 가지 네.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전문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경력들이 가장 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경호 대표님 때도 취업할 때,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오래된 분이, 지금 이게 사실 뭐 저랑 같은 90년대 비슷한? 학번 분이신데, 너무 제가 이렇게, 어쨌든, 그때도 저 경력이 좀 중요했는지, 정말 실무 경력을 탄탄하게 정말 쌓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고 예.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90학번에 이제 딱 40대쯤 중반입니다. 근데 네. 제가 했을 때는 이제 IMF가 떠났을 때인데 그 경력이 얼마만큼 중요했냐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열정들이라고 하죠. 일마와 이 친구의 인성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가 됐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경력상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국한을 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든가 동아리에 대한 부분들을 활동을 하시면서 직간접적으로 사회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을 담당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큼 스폰을 받았다. 이런 것도 소위 말하면 세일즈 능력이고 네. 예, 기획 추진 능력이니까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실무 경험으로 그걸 실제로 넣었던 자소서에 실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면접장에서 실제로 그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을 받았던. 그래서 이렇게 딱 국한시키지 말고 또 이렇게 제한시키지 말고 한계를 짓지 마시고 충분히 본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 중에서 잘 뽑아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경력을 그렇게까지는 네. 중요하게 안 봤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셨더니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네, 됐잖아요. 그럼요. 근데 요즘은 너도 나도 기업에서 네.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수 사항이 됐으니까 네. 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경력 선호 분위기가 된 이유 어디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신입사원들이 너무 빨리 그만둔다는 거죠.
좀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그만두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때는 인식 자체는 적어도 3년은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대기업, 10대 기업 평균 지금 1년 내 퇴사율이 20%에서 25%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3년치 조사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들에 있어서 너무 많은 이제 타고난 인재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 이거죠. 내가 커피 신부로 하러 왔어? 내가 뭐 복사기 돌리러 왔어?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 드라마가 배려놨어요, 드라마가. 네? 전부 들어오면 자기가 본부장인 줄 알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생초보보다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무에 투입했을 때 성과도 좋지 않을 뿐더러 너무 빨리 그만두고 그래서 오래 다니고 성과를 바로 내줄 수 있는 그래서 자꾸 경험을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요계의 유행가가 자주 바뀌듯이 요즘 이제 우리 취업 쪽에 이제 직무 능력이라는 말을 참 유행처럼 많이 씁니다. 이런 경력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죠? 더 심화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점점 강조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형태도 보게 되면 MBA나 뭐 기본적으로 인턴에 대한 부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저희 때는 이제 수습 제도였는데 그런 인턴 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검증하고 해서 직무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입사로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이 더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경력은 점점 더 가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를 더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스트레스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스트레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그래서 어떤 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생에도 이제 카스트가 있는 것 같다. 경력이 있고 없냐, 그리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냐, 대기업이냐, 인턴이냐, 아르바이트냐. 전 그래서 사실 이제 광역 기간이 없고 공백 기가 길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압박을 받는 면접장에서 졸업 끝나고 나왔는데 뭐 특별한 경력이 없다. 그러면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필수가 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턴이 금턴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앞두고 많이 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습이 있었고 요즘에는 또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인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채용형 인턴, 뭐 채용형 혹은 뭐 또 체험형 인턴 이렇게 나눠서 체험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저희 한번 했었죠. 열정페이. 그래서 이제 열정페이, 네. 저임금이라든가 이제 무임금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내가 무급 인턴이라도 한 30% 이상 그냥 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직무적인 경험, 경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업무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또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정부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 의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럼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향후에 기업에 있을 때 중요한 소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정페이에 대한 문제만 좀 해소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인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열정페이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고용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열심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인턴들이 아까 뭐 복사기 돌리고 뭐 이렇게 커피 날르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경험 활동들이 회사 들어가서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런 경험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이거 사실 그러니까 행정 전문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말 그대로 표현해서 뭐 진짜 뭐 커피 심부름 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고 그래서 과연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한두 달에 대한 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비한 경력일 것 같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 6개월 정도는 갈 수 있는 인턴에 대한 부분이나 직무 경험들이 있었을 때 소위 말하는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좀 본인들이 경력을 써 나갈 때 좀 더 진정성 있고 좀 더 공력 있게 좀 써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또 홍선희 씨가 올드루키 얘기하셨어요. 다른 기업에서 일하다가 이제 대기업의 어떤 그 신입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올드루키, 뭐 스포츠에서도 올드루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올드루키. 그러니까 이 사회적 비용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정 시간을 이제 체험으로 해서 다시 또 신입사원을 해서 대기업을 들어가겠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 오히려 중소기업 이직이 많았어야 되는 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전엔 대기업에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이 예전에 오로지 지금은 올고지 대기업이 오히려 그래서 어떤 뭐 간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이 불평등이나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회적 비용 문제 때문이라도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은 이제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사회적 교육적으로 이런 대세와 잘 어울리는 좀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인식이 좀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진로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장이 아니라 직업. 그러니까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고 평생 직업의 시대. 평생 직업의 시대도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는 이루어지지만 인식을 좀 변화하셔서 내가 직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요즘은 워크넷 들어가잖아요. 저도 네. 얼마 전에 했었는데 직무 적합성 혹은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많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건너온 물론 이제 검사 제도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 여러 가지 직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본인의 성향들을 하셔서 본인이 성취형인지 진취형인지 탐구형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먼저 탐색을 하셔서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을 먼저 설정하시고 그것들에 맞춰 적성 위주로 진로 선택을 하시는 거. 그래서 전공 위주의 선택을 해 나가시는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인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좀 올바른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랑 연관돼서 올바른 취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일이 별로 없을 때도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왜요? 이제 선배님이 야, 권희야, 너 왜 이렇게 바쁘냐?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바쁘기 위해서 바쁩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좀 이렇게 계속 놀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또 이거 갖고 또 추궁을 할 테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든지 해야겠습니다. 네.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치고 달리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하고 기업에 있으니 특히 기업은 좀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직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격적인 투자,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직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근데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는 명확한 꿈과 희망이 있어요. 난 이 부분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꿈에 목숨을 건 거죠. 그러면 불안과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적어도 3년에도 5년에 본인한테 기회를 명확하게 주십시오. 내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젊을 때 잘 썼던 표현인데 똥찌개를 지네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만큼 하면 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래의 불안한 거 타협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될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로 내가 모든 걸 실을 수 있을 만큼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겸행하셔서 병행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졸업유예에 대한 부분에서 1년 넘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불리해지시니까 일단은 그분에 맞춰서 직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다시 점프업 하시고 이직하시고 경력을 계속해서 이직해 가시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저는 훨씬 휴명.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양극단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 현실적인 부분들과 미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결단하시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 네. 경험을 중요하는 어떤 그런 채용 방식에 대한 돌직구를 날려주셨는데 우리들 뭐 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일 없으면 일 찾고 또 일을 찾았으면 또 더 좋은 일 아니면 또 더 그 일을 잘할 그런 고민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네. 예. 자,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네,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